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반려신경을 하면서 고음적인 부분도 있지만 서로 상자라는 겁니다. 이 서로 상자 이것에 대해서 아마 불교 경전이라든지 세상 살아나가면서 서로 상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이다 아니다, 했다 안 했다, 짧다 길다, 자다 오다, 이런 높다 낮다, 이런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적인 개념 자체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시간.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시간의 개념은 변한다라는 거죠. 이 시간의 개념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간의 개념은 안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개념을 아까 여기 경이라고 그랬죠. 경. 그럼 시간의 개념은 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배를 짤 때 이렇게 짜져놔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는다 말입니다. 이것이 경이라는 겁니다. 그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이것이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 이 상대적인 개념은 이렇게 봤을 때 이 공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은 주로 여기서 생긴다는 시에서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또 봄에는 씨를 뿌리고 항상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개념을 항상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을 갖다가 조금 크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시간의 개념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조금 중국 고대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은나라 때에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입니다. 은나라 마지막 주임금의 형제라고도 할 수 있고 주임금의 형제라 자기 삼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비간, 유자가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주나라에는 서백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은나라가 이때는 왕이었고 조선 주나라 서백창은 신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였다는 거고 그때 이때에 은나라의 강자는 강태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나라 주왕이 상당히 폭군이죠. 이 폭군인데 이때 은나라가 상당히 폭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어느 조왕이 계속 폭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전 중국의 서백창이 거의 3분의 2의 땅을 가지고 있고 은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약 3분의 1도 채 못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어떤 그 형제간에서 자기 형들인 비강과 의자와 이 기자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치를 잘해야지, 정치를 못하면은 이 은나라가 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주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늘이 나의 편이다. 왜 하늘이 내가 왕이지 않느냐. 이 신하국이 아무리 땅이 많다 하더라도 1000원이 내한테 있는데 하면서 계속 폭증을 하는 겁니다. 폭증을 하고 그 당시 여자 미녀 달기와 같이 폭증을 하자 비관과 미자와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비관은 왕이 폭증을 하니까 내가 직접 왕한테 가서 직접 말하겠다. 어떻게 폭증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래서 자기 동생인 주한테 가서 강경하게 자기 이 주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게 주가 화가 났어. 있으니까 주의 옆에 있던 달기라는 그 여자가 비관을 옆에 주에게 속삭이듯이 한 말이, 성인에 갔으면 그 당시 비관이 아마 주위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칭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인에 갔으면 심장은 구멍이 9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 비관에 가비들을 열어가지고 가서 심장을 안 꺼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가 이 직언을 하는 비관에게 가비들을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심장을 드러냈다. 그래가지고 비관은 그렇게 했고, 이 미자는 비관이 그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더 이상 말을 해도 되지도 않고, 또 여기에 주한테 가서 아부를 하기도 그렇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거든요. 기자는 어떻게 했느냐. 기자는 미친 척을 했다. 미친 척을 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 3명의 현자가 있었는데, 이 3명의 현자가 한 사람은 기근을 해가지고 심장이 뜯기는 홍보를 하고, 미자는 도망을 가고 기자는 미친 척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주 서력천이가 다른 제후들이 지금 어느 나라의 주가 이렇게 폭증을 하니 칩시다. 어느 나라를 칩시다. 이렇게 하니 서력천이가 신하로서 어떻게 임금을 치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내 대에는 그렇게 못한다. 내 대가 지나가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때 이 서력천이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이 어느 나라에 있던 강태공이를 서력천이가 사냥을 가서 강태공이를 만납니다. 어디 미숫가에 가서 강태공이를 만나서 그 고기 낚시질하는 강자를 자기가 스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서력천이가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서력천이가 군사력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덕으로서 했다는 겁니다. 정치를 덕으로 하니까 이웃 나라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력천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극찬이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인 무왕, 자기 아들이 무왕입니다. 무왕발. 무왕발이 강태공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다른 효들을 합쳐가지고 언을 매려버립니다. 언을 매라고 준하를 세웁니다. 그때 준하를 세우고 이 무왕발이 자기 아버지인 세벽창을 문왕이라고 했습니다. 문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무왕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자 이 무왕의 동생이 단이라고 했습니다. 주공단이라고. 이 주공이라고 했습니다. 주공단이라고. 이 주공단이 자기 조카의 어리니까 준하를 잘 필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주공단과 문왕이 뭘 가지고 다스리냐면 덕으로 가지고 주나라를 세우고 주나라를 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폭정, 은의 마지막 왕이 이 주나라의 폭정에서는 덕으로 가지고 폭력은 덕으로 가지고 폭력은 덕으로 가지고 했으니까 이 시간이 그래서 무왕이 은을 멸하고 강태공이 강자에게는 뭐를 줍니까? 강자에게는 공이 많다고 해서 제나라를 줍니다. 산동성 제나라를 주고 자기 동생인 주공단에게 해가지고 노나라를 줬습니다. 역사적으로 노나라라고 제나라를 줬다. 그러고 이 도망간 이 미자에게는 은나라의 제사를 잘 지내라고 송나라를 줬어요. 송나라를 주고 그러고 기자에게는 이제는 미친 거 하지 말고 뭐 어디 주느냐면 조선을 보냈다고 해요. 조선. 이 조선이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선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기자조선 하는 것이 이 중이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폭력에는 덕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 주나라가 이렇게 주공단으로 이어져 오다가 약 한 3, 400년 정도 되면서 공자가 나오죠. 공자라는 분이 있는데 공자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죠. 스님이죠. 이 공자가 누구를 숭상했냐면 문왕과 주공단을 그리워했다. 공자가 문왕과 주공단을 굉장히 꿈에서도 만나고 싶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자의 정치 이념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덕에 있었다. 덕에 있었다. 그럼 이제 이 공자가 덕으로 가지고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덕으로 가지고 다스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공자는 방금처럼 문왕의 둘째 아들인 그 주공단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리워했다는 것은
그러한 덕의 정치를, 덕의 정치의 세계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왕과 주공단, 이 두 사람을 헌무를 했다. 이 헌무를 한 것은 뭐냐면, 이 덕의 정치를 하고, 이 덕,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덕의 정치가 뭐냐면, 도덕이라면, 아까 얘기처럼, 도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해요. 그럼 이 덕이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사람이 생의 정치라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정치가 아니고 덕의 정치라. 그런데 공자는 이것을 갖다가 덕의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덕의 대표되는 문왕과 주공단을 헌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덕의 정치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시간이 흘렀다. 공자가 있을 때는 이게 춘추시대가 있어요.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뭡니까? 전국시대로 접어들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춘추시대 가지고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공자의 생각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절이 지나가니까 봄에는 푸른색이지만 여름에는 붉은색이 될 것이고 가을에는 흰색이 될 것이고 겨울에는 검은색이 된다. 이 시절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덕의 정치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덕의 정치.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는데 왜 그 색깔이 똑같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색깔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 색깔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군 사람이 나오냐면 순자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순자. 이 순자라는 사람이 나왔다면 그럼 이 순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서 또 맹자라는 사람이 순자와 맹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전국 시대에 맹자는 아시죠? 맹자는 이 공자의 그걸 들어받은 사람이고 순자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맹자는 공자의 것을 받았으니까 사람의 심성이 성선설이다 말입니다. 사람의 원래 본심은 선하다. 선하다. 이 순자는 사람의 본심은 성악설이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시간이 요 때는 맞았는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 가지고 상당히 흘렀다 이 말이에요. 공자 사후에 약 한 200~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맹자는 공자와 똑같은 그런 그 덕의 정치를 펴자고 하고 사람이 선하니까 이게 좋은 어떤 그 덕의 정치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 정치를 펴자. 순자가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사람의 성성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한 걸 해도 이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래 됐다.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됐다. 이 대립을 하게 된 것이 어디냐 하면 제 나라에 직화학궁이라는 데서 제 나라의 직화학궁이라는 데서 일어났다. 직화학궁이라는 데서 제 나라 직화학궁에서 맹자와 순자가 서로
양대 축으로서 그때 순자라는 사람은 제나라 직과 학궁에서 아마 총장급으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덕의 정치에서 맹자가 이렇게 해왔고 순자가 이렇게 해왔다. 순자는 뭐를 했느냐 하면은 성선설을 주장하니까 결국은 덕으로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나? 지금까지 덕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롭게 놓은 것이 성악설이라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놓은 것이 법술이다. 법술로 가지고 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안 된다. 덕의로서는 사용하지 않고 순자는 법술로 가지고 해야 돼. 법술로 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왕도 이지름까지 쭉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도 정치다. 왕도 정치. 왕이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왕도 정치. 왕이 도덕을 가지고 민을 다스리는 것이 왕도 정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법술이라는 것이 나왔다. 순자에서. 그래서 법치는 법치로 한단 말이에요. 왕도 정치가 아니고 여기서 법치주의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치로서 다스려야 돼. 그럼 여기서 그럼 술이 뭐냐는 겁니다. 술. 그래서 이때에 법치가 있었고 술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과 술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럼 법치는 알겠는데 술치가 뭐냐? 즉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 왁구를 이야기한다. 법, 사람을 살인한다는 어떻게 되고 어떤 법으로서 이렇게 세율은 어떻게 정하고 그건 딱 정하는 것인데 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사 또 법을 잘 시행하도록 어떤 인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인사를 기용하고 이렇게 그 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법치라는 것이 또 있고 술치라는 것도 있었다는 법치가 있고 술치라는 것이 생겼다. 법치가 있고 술치라는 것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왕도 정치로 가지고 명자가 이렇게 있다가 같은 시대에 이 순자가 있었는데 법치하고 술치가 법과 술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법과 술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 법가를 대변하는 것이 이 순자의 제사 중에서 법치의 대가가 누구냐면 상군이라든지 술치의 주장하는 사람은 신불의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법치를 주장하는 이 상군은 주로 어디서 활약을 했느냐면 진나라에서 활약을 했고 신불회를 이쪽하는 술치를 하는 사람은 한나라에서 펼쳤단 말이에요. 그 뒤에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군에서 누굽니까? 한비자라든지 한비라든지
또 이사, 이런 사람이 법치에 대해서 갔다. 그래서 그러면 신부의 술치가 왜 뜻을 발휘하지 못했느냐? 이 신부래가 한나라에 가서 술치를 택했는데 이거 자체가 법치보다 술치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멸하고 난 뒤는 술치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 술관은 우리가 인사라든지 법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법을 운용하는 운용의 묘가. 그래서 원래가 왕도 정치라는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왕도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아까 전에 문왕에서부터 이러한 성선설 성악설 순자의 때까지는 왕도 정치라는 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가와 술치가 나옴으로써 법치의 상대적인 것이 뭐냐? 그러니까 왕도 정치다. 그렇죠?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원래는 왕도 정치가 없었는데 왕도 정치가 이 법치주의가 생김으로써 그럼 그 전의 것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것을 법치주의라고 하니까 그럼 그 전의 것을 뭐라 할 것이냐? 이래 하니까 왕도 정치라고 하자. 이래 됐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는 그 당시에 순자에서부터 해서 성설성 성악설로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법치주의는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치주의는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럼 정치를 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법치주의와 왕도 정치로서는 이때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의 정치를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방법은 이러한데 이 나라의 주권, 이 나라의 건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세.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왕한테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법치주의는 계속 이까지도 오는데 이 주권은 계속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한테 주권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것을 본다면은 주권은 이렇게 주된 권리는 있고 법치주의는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왕위를 계속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또 시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법치주의는 계속 오고 이 주권이 왕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다가 그렇죠. 여기에 이제 민주주의. 그래 여기는 법치주의는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치주의는 이렇게 해서 그럼 요 순간에 왕도 정치는 법치주의에 의해 가지고 방법은 매렸지만은 주권은 계속 가지고 왔는데 어느 요 순간에 와서는 왕도 정치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없어졌냐면 방법도 법치주의한테 뺏겨버리고 주권도 왕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가 된다. 그러니까 민주가 되고 법치는 계속 가져왔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이 사유재산이다. 이 사유재산은 사유재산 제도가 계속적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사유재산 제도. 이거는 뭐 법치주의도 마찬가지 왕조정치가 있을 때도 사유재산 제도는 계속 끌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이것은 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뭐 그때서부터 민주주의가 생겼다 뭐 여러 가지가 그냥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근데 이쪽 오다가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가지고 이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공산주의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생겼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가 생기니까 그전에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이 말이 생기니까 그럼 공산주의 아닌 게 뭐 없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 발생주의라 하겠습니까? 그럼 뭐 자본주의로 하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념이 이제 왕이 군주 정치에서 그러니까 민주화 대변되는 것이 군주 제도를 이야기하죠. 군주 제도를 이야기하고 법치에 대변되는 것이 왕도 정치라고 하죠, 그죠? 왕도 정치라고 하고 공산주의하고 대변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럼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법치는 어디든지 다 해당한다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법치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치는 어디든지 다 통하는 것이고 법치는 어느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냐를 달라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주 제도를 택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치는 똑같이 가니까 그럼 민주 공산주의, 민주 자본주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민주 자본주의, 민주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자, 여기서 개념을 또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또 나눈다. 지금 현재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평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유가 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확한 개념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평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이야기하죠.
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은 어떤 그 우열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평등하자. 우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무작정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경쟁이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다 하자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자유는 다 같이가, 물론 다 같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사람의 그것은 능력은 다 다르니까 자유, 어떤 능력껏 하자. 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탁 들어오게 되면은, 평등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 또 달라진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하나의 경우의 수를 본다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평등 아닙니까? 이거는 뭐 평등이니까 그렇다면, 근데 자본주의는 자유죠. 자본주의 하면서 평등하면 이건 바로 공산주의다. 이건 자유다.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민주주의를, 정치는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법치는. 그럼 민주주의에서도 달라진다. 이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평등민주주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민주주의가 있다. 그래서 이 평등민주주의를 일반적으로 뭐라 하느냐? 인민민주주의야. 인민.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럼 여기서 이제 했을 때 또 한번 봅시다. 그럼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보느냐? 자, 공산주의도 다 민주주의니까 공산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되겠죠. 그죠? 평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인민민주주의라 하고, 또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겠죠. 그죠?